안녕하세요. 리치베어TV의 리치베어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광명시청에서 제공한 토지거래 허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제2탄 도대체 토지거래 허가 받으려면 제출할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제 광명시청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광명시 나와있죠? 거기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허가제도 안내가 나와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토지거래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을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제출 서류 주택 파일 다운로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부터 각종 서류들과 샘플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상가 등 상업용 서식 다운로드, 상가일 경우에 이 파일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업,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6제곱미터와 60제곱미터, 뭐 150제곱미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료에 있으니 한번 제 영상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 방법입니다. 일단 당사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당사자 합의가 된 다음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 검토를 하게 되고요. 허가증 교부를 하게 되고 계약 체결을 이때 하시는 겁니다. 계약서를 미리 쓰시면 안 되고 허가증이 나오면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서는 당사자 합의를 하고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증 나올 때까지 기간이 3주입니다. 3주 15일인데 주말 제외하고 3주가 걸립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15일 주말 공휴일 제외해서 3주가 걸리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허가 대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여기는 표로 나와 있네요.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류에 대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서류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는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됩니다. 공동명의이신 경우엔 만약에 부부가 공동명의를 한다 그러면 두 분을 따로따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거는 주민등록 등본과 지적전산 자료 조회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 및 매수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인데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 뒷번호는 지운 상태에서 복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는 이제 가족 중에 주택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체크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서류가 있는데, 추가 서류는 주거용인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 및 증빙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주택자인 경우, 주택이 이미 1주택 있는데 또 여기를 구매하셔야 한다, 광명시에 있는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면 취득 사유가 어떤 것인지 소명을 하라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 그리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2달 안에 나간다, 뭐 석 달 안에 나간다라는 그런 종료 확인서를 임차인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복지 편익 이런 거는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임업용지, 산림용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1번하고 2번인데요. 기본 서류하고 추가 서류에서 주거용일 경우 1주택자 이상인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 계약 허가가 난 다음에 사후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전매가 안 되고요. 임대차는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 사용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주거 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은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부과됩니다. 매년입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용을 안 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10%고요. 타인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7%. 그 다음에 무단 목적 변경, 이거는 5%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허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및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 하셔야겠죠. 그리고 허가 취소에 따른 필요한 처분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오늘은 이 주택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을 쓰셔야 됩니다. 뭐 전용 84 뭐 이거 쓰시는 게 아니고 토지 면적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 계획 막막하실 텐데요. 여기 뒷장에 보시면 두 번째 장은 네, 처리 절차입니다. 네, 처리 절차에 나왔고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써 있죠. 그래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토지에 관한 사항 해서 광명동, 네, 광명시가 이제 광명동, 철산동, 뭐 하안동 이렇게 뭐 여러 동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광명동 쓰시면 되고 지번이고 만약에 동호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목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대이기 때문에 대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토지 면적을 쓰셔야 됩니다. 뭐 전용 84 뭐 이거 쓰시는 게 아니고 토지 면적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보시면 제2종 1번 지구지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 현황은 다세대 주택, 뭐 다가구 주택, 뭐 아파트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정착물에 관한 생활, 다세대 주택, 아파트. 그리고 정착물의 내용은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 분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전 또는 설정, 어떻게 이전을 할 건지, 종류는 매매, 내용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보통 이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약 예정 금액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지, 네, 지목은 대지죠. 그리고 면적, 이거 토지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단가는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를 쓰시면 됩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그래서 곱하기 하시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하시면 이 금액이 나오고요. 이 정착물의 금액은 최종적으로 거래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이 토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해서 서명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네, 요거는 매수인이 부부 공동명의다 하시면 말씀드렸죠. 2장을 쓰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네, 그래서 만약에 20억짜리 주택을 취득하신다. 그 지분을 5대5로 하실 거다. 그러면 10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예금액, 뭐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얼마인지, 증여나 상습으로 받는 뭐 그다음에 그 밖에 자금, 네, 그다음 부동산을 처분해서 받는 대금. 예를 들어서 전세를 빼고 전세 뺀 돈으로 여기 오시겠다. 돌려받을 그 전세금을 여기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는 다 합친 금액. 그다음에 차입금은 이제 대출 받는 경우에 대출 금액을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여기 합계 금액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출인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기관, 보통 이제 통장에 들어있는 돈, 주식, 증여나 상속으로 받는 돈, 여기는 이제 전세금, 전세나 월세, 보증금 뭐 이런 거 받는 거 있죠. 토지보상금은 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대출 받는 금액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따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대출 금액 여기다 작성하시고 여기다가 총 취득하는 금액이 다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서.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에 대한 건데 토지의 현황은 맨 첫 장에 있는 거 이제 보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용 목적은 여기 뒤에 보시면 뒤를 보는 게 더 낫겠죠? 뒤에 보시면 광명동 집합건축물은 아파트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 여기다가 같이 기재하시면 되고 이거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네, 이용 목적은 실거주 및 일부 임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뭐 다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일부 임대는 상관없습니다. 뭐 다가구 주택에서 뭐 3층은 이제 주인이 사시고 1, 2층은 일부 임대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 일정 및 계획은 계약 체결 예정일은 언제다, 잔금 예정일은 언제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하나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주택 추가 취득 소명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유주택자만 작성하시는 거예요. 유주택. 무주택자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작성해 갖고 오시는데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택 추가 취득 소명서. 그래서 뭐 직업 때문에 아니면은 교육 때문에 아니면은 결혼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 이상은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증빙하기가. 물론 뭐 증빙하면은 뭐 문제 없겠죠.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 네, 이것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현재 뭐 중개 의뢰 중이고 그 다음에 뭐 직거래로 허가 신청 부동산의 취득일까지 처분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확인될 시 허위 및 사위에 의한 토지계약 허가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어요. 무섭죠. 네, 그래서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들어가는 곳에 임차인이 계시면 네, 요걸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면적 나오고 지금 현재 계약 사항, 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 기간 있죠. 계약 기간 이런 거 다 쓰시고, 보증금 쓰고, 그 다음에 임대 부분, 그 다음에 뭐 면적 이런 거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 현재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임대인을 여기다 쓰신 다음에 여기 이제 임차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에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임차인에게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임대 현황 및 계획서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이거는 세대주하고 세대원 전부 다 쓰셔야 돼요. 만약에 네 식구다 그러면은 네 분 거 여기다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공 동의 다 사인 받아가지고 이분들의 주민등록 등본, 뭐 지적전산 재료,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도인, 네, 매도인 쪽인데 매도인만 쓰시면 돼요. 네, 가족 전부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임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가서 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한 분만 가신다, 매수인만 가신다 그러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도인만 가신다 그럼 매수인의 위임장을 받으셔야 되고요. 둘 중에 한 분만 가시는 경우에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임장 플러스 신분증 사본인데 신분증 사본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채로 네, 가져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인중개사나 뭐 법무사에게 위임을 할 경우에 매도인, 매수인 모두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분증 사본도 두 분 다 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광명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처리 기한 나와 있지만 3주, 네, 3주가 걸리기 때문에 3주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작성하시면 큰일 나니까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광명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류를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